청년취업방송 그란데TV 김초아입니다. 저희 동영상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인성검사 조회수가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도 높아지고 있는데 또 다른 인성검사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한국 HR 진단평가센터 박재련 대표님 모시고 또 다른 인성검사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우리 금방 진행자가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인성검사에 대한 관심도가 어찌됐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인성검사는 이렇게 채용 과정에서 대부분 초반 그 이제 전형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성검사를 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관심도가 높은 것 같은데, 그래서 차제에 인성검사 같은 인성검사에 들어가는 건데 네. 인성검사에 들어가는 건데 이제 약간 성격이 다른, 흔히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좀 이렇게 순화시켜 가지고 네. 예, 표현을 완화시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제 부적응성 검사. 그러면 네. 이게 완화시켜서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네. 너가 사회에 잘 적응하는지 부적응인지 그러니까 조직에 들어와 가지고 아. 이 사람은 좀 적응하기가 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직에 들어와서 이제 그 같이 동료들하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거기에서 뭔가 이제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성격적인 유형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조직 부적응성 검사 이런 얘기인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 저 인성 검사도 무서워서 못 하고 네. 있는데 이거 힘든데 막 네. 반사회성 막 이렇게 네. 나오면 그리고 특히나 공기업 뭐 이런 곳들 네. 해서 한 번 입사를 하면 요즘은 이제 그 고용 안정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내보낼 수가 없어요. 웬만큼 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내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인성검사를 통해 가지고 뭐 우수한 인재를 뽑겠다라고 하는 어떤 명분적인 그런 거의 이면에는 네. 사실은 더 심각하게 그 인사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우수한 인재를 뽑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이 걸러지기를 이제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그게 굉장히 그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소기의 그 달성 목표이거든요. 그러다 너는 보니까 안 돼.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드러내고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예. 만약에 이제 들어오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걸러내야 될까, 이런 것이 굉장히 큰 고민이고, 네. 대개 이제 검사진은 그걸 갖다 이게 드러내놓고 얘기를 안 하고 어떤 영문 약자나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약자 중에 뭐 이렇게 이상하게 N자가 들어간다든지 네. 소문자 이러면 그게 네거티브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부정적인 이런 거를 검사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꼭 일률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그런 이제 검사가 보통 같이 쓰인다. 그러면은 어떤 거냐, 여기 반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용어가 좀 어려운데. 적응 못하는 거? 뭐 적응 못하는, 그 적응 못한다는 게 뭐 어떤 경우에 적응을 못하는 거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반사회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이 분노감을 갖다 이렇게 폭발시킨다든지. 그러니까 욱하는. 예. 그다음 뭐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할 때 충동적이다 너무. 뭐 정서적으로 굉장히 메말라 있다. 뭐 쓸데없는 고민이 너무 깊다. 뭐 이런 것들이 원만한 조직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과도할 때 그런 거죠. 비사교성이라고 하는 게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점심 먹는 것도 싫어한다. 제가 실제로 과거에 어떤 경제연구소에 잠깐 있었거든요. 한 3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내 이제 상사 보스가 거의 혼자 외톨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가두면서 스스로 나는 왕따. 그러면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 그걸 즐기고 있어요. 뭐 그런 이제 뭐 마찬가지로 또 하나 이제 뭐 공격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다른 각도 이제 학문적으로 이 연구를 한 저기에 따르면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비합리적 내지는 불합리한 신념 체계 이게 무슨 저 미국의 앨리스라고 하는 그 이제 유명 학자가 네. 심리학자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네. 사람한테는 이런 그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강력하게 믿어요. 근데 그게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매우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거죠. 아.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사람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신념. 네네. 세상 일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신념. 또 운명적인 것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신념. 이렇게 세 개로 대표적으로 나눠 가지고 얘기한 사람이 이제 그 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대표적인 문구를 한번 보시겠어요? 네, 사람 관계에 있어서 불합리한 신념 중에서는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해받아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다. 예. 원업인데? 근데 이렇게 하면서 매우 그렇다라고 이제 예컨대 네. 표시를 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이예요, 아이. 어린이는 자기 주위에 있는 부모님, 뭐 친척, 일가 친척, 선생님 다 야 예쁘다, 너는 예쁘다, 예쁘고 예쁘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그 유아기 때의 생각이 그대로 유지되는 사람이 이런 이제 응답에 매우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약간 이제 표현은 네. 이 영문을 갖다가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제 뉘앙스는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학교에 다니면서 아 선생님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또 친구들이 나를 어떤 애는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구나, 또 내가 잘못하면 충분히 나는 또 혼날 수 약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혼날 수도 있고 그렇구나, 이렇게 가야지만 그게 상식적인 어떤 그 이제 사고의 어떤 정착인데 이렇게 응답을 한다. 마찬가지로 이런 류의 그 이제 질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좀 이제 불합리한 신념 체계를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하겠지만 다시 하나만 더 뭐 하나만 해주실까요? 네. 어떤 사람들은 나쁘고 사악하며 네. 따라서 비난받고 처벌받아야만 한다. 네. 성악설 생각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나쁘고 사악한 사람은 뭐 처벌받아야죠. 근데 네. 이게 과도하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 사람이 놓여 있었던 어떤 맥락적인 상황이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주고 뭔가 좀 더 이렇게 생각의 유연성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죄하는 거죠. 단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념적 편향 속에서 뭐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뭐 특정 집단들이 계속 뭐 너 죽어야 돼. 왜 살아? 예, 이런 무슨 것처럼. 막 그 뭐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운 공격, 약간 과도한 마녀 공격을 이런 걸 사냥하는 하잖아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런 응답을 매우 그렇다라고 이제 표시를 하면 이 사람은 불합리한 신념 체계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보니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 일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신념도 있습니다. 네. 완벽한 능력이 있고 사교적이고 성공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다. 네. 또 세상은 반드시 공평해야 하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네. 이걸 이제 자세히 읽어보고 이 의미가 뭘까를 곰곰이 따져보면 이러한 어떤 그 성향이 내지는 그런 인식 체계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해야지만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존재론적 인간론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가치 있다.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약간 서로 이제 부가가치가 틀린 일을 할 뿐이다. 이게 이제 세상에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인간관인데 네네. 성공해야지만 가치 있다. 이러면 자기가 성공을 못한 것에 대해서 늘 내지는 아직까지 성공이라고 생각할 만한 위치에 못 간 거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런 식의 이제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왠지 성공을 못하면 막 자꾸 경쟁하려고 하고 막 이럴 것 같은 막 그런 사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네. 용인되는 범위인데 그것이 네. 이제 과잉됐을 때에 이 사람은 반사회성이 너무 강하다든지 이 사람은 비합리적 신념체가 있다든지 그래서 조직에 들어와 가지고 원만하게 적응을 해나가는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운명에 대한 불합리한 신념이 있습니다. 음. 행복이란 외부 사건들에 그거 의해 말고 두 번째 거. 운명에 대한 불합리한 신념인데요. 위험하거나 두려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리스크 관리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은 네. 이게 번역 과정에서 좀 이제 근데 실제로 그런 사회성 검사의 질문 문항에 나타날 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나는 최근 핵전쟁이 일어날까 두렵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거기서 핵만 빼면 전쟁이 일어날까 두렵다 확 늘어나요. 네. 어떤 거에 최근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의외로 그 취준생들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어떤 것에 많이 걸리냐 이제 과도한 비난 성향이에요. 과도한 넌 비난 안 성향. 돼. 네. 그게 요즘 인터넷 공간이나 이런 데에서 막 서로를 공방하고 이게 은연중에 자기 내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격적이고 비난하는 이런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이 표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봤을 때는 뭐 그 하나만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그렇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답을 했어요. 근데 한 세네 문장 저기 이렇게 쭉 지나가 또 그것에 반복적으로 묻는 과도한 비난 성향이 있는가를 묻는 이런 걸 했는데 죄를 진 사람은 마땅히 처벌받고 뭐 저기 응징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매우 그렇다. 이렇게 반복이 되면 이 사람은 이제 걸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많이 등장하는 것이 요즘 이제 과잉 인정 욕구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아야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당신은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다 보니까 의외로 여기에 걸리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인정받는다는 거 굉장히 자존감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 인정받아야 돼.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과잉 인정 욕구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게 곧 내가 인정받아야 되니까 남을 헐뜯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나타날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연구가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남을 폄훼하거나 비방하고 근거 없이 헐뜯고 이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과도한 사람은 걸러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과잉 인정 욕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직이 들어서 물을 흐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편을 가른다거나 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뭐.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이제 문항에서도 나왔지만 나는 늘 전쟁이 날까봐 뭐 무섭다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일할 마음이 나겠어요? 지금 내일 모레 전쟁 날까봐 그렇죠, 그렇죠. 저 네. 고3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네. 북한에서 쳐들어올 거니까 수능 공부할 필요 없다 막 이런 얘기 네. 하면서 우리 포기할까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래서 그게 똑같을 것 그러면 같은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무기력증으로 나타나는 거죠. 뭐 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오늘 뭐 꼭 이것까지 뭐 그거 뭐 그렇게 신경 쓰며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내일이면 전쟁 날 건데 내일 죽을 수도 이렇게 있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의존 성향 같은 것이 이제 높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걸 자기 스스로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 학원을 선택하는 것도 부모의 뭐 도움을 받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모든 것을 이제 의존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이게 조사를 해보면 많이 걸러지는 그런 요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취준생분들은 과잉 비난, 과잉 인정, 과잉 무기력, 과잉 의존 그리고 내가 너무 편파적인가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박재민 대표님 여기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네. 꼭 합격 요소 들고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오늘도 그란데 TV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댓글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